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는 업종 진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수창 파트너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담교 캐스터가 현대차와 기아의 2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정리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 업종입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의 호실적이 전망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전망한 현대차와 기아의 2분기 실적 전망치 같이 보시죠. 네, 증권가는 현대차의 2분기 매출액을 32조 9,323억 원, 영업이익을 2조 1,830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약 9%와 16% 증가한 수치인데요. 원재재 가격 급등이라는 악재가 있었지만 판매 호조와 환율 상승의 수혜를 통해서 실적이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기아의 실적 전망치도 보시죠. 기아는 2분기 매출액이 20조 3,366억 원, 영업이익은 1조 7,39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년과 비교해서 각각 11%와 17% 증가한 수치인데요. 현대차와 기아의 2분기 글로벌 판매량은 감소했지만 고부가 차량 위주의 생산 배정으로 수익성 확보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증권사가 제시한 실적 전망치 관련 의견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의견부터 보시죠. 한국투자증권은 현대차와 기아가 고환율과 인센티브 절감 효과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시장 내 점유율 상승을 통해 주가가 한 단계 올라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예상보다 큰 인센티브 축소와 우호적 환율로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아에 대해서는 사상 최대의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미국향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인센티브를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기아의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차종 출시와 브랜드 가치 상승을 통한 구조적 점유율 개선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대신증권의 의견도 보시죠. 역시 2분기 호실적을 전망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 등으로 이연되었던 수요를 소화하면서 2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현대차는 믹스 개선과 환율 상승이 동사의 실적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이오닉6와 그랜저 등 신차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기아에 대해서는 반도체와 부품 수급이 개선되면서 올해 연결 매출 대수가 278만 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의 목표가는 24만 원, 기아는 12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와 기아의 2분기 실적 전망치 알아봤습니다. 네, 앞서 살펴봤듯이 현대차와 기아의 2분기 실적,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호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환율과 특히 미국에서 인센티브 절감 효과, 또 신차 효과까지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은데요. 이 최수창 파트너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2분기의 실적을 보면은 예상치를 대다수 증권사들이 상향 전망을 좀 높여놓고 있는데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2조 원대 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주목할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판매 대수는 소폭 감소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동차 업체들은 주목할 것은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상 외로 영업이익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1차적으로 이제 고환율, 환율에 대해 있어서의 긍정적인 효과가 좀 있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약 3,100억, 현대차 같은 경우 약 4,700억 정도의 환율 효과가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단순하게 환율의 일회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북미 시장에서의 인센티브 절감이거든요. 여전히 북미 시장에서 딜러의 주문은 증가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출고 대수가 여전히 많습니다. 이 얘기는 기존의 현대차에서 저가의 싼 차량에서 고가의 프리미엄 차량들이 인기리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SUV 차량이라든가 전기차에 있어서, 친환경차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2분기에 실적 선방이 나온다면 하반기에 더 주목될 것은 글로벌 생산 판매 대수가 하반기에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됐거든요. 상반기에는 자동차 반도체, 차량 반도체 및 부품의 수급난에 있어서 생산 대수는 소폭 한 3%에서 많게는 5% 정도 감소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생산량이 증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2분기 실적이 좀 더 주목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2분기는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면 앞으로 향후 3분기, 4분기에 이어서 긍정적인 시그널에 대해서 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완성차에 이어서 자동차 부품주의 2분기 실적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자동차 부품주는 올 초에 상반기에 중국의 도시 봉쇄 등 또 차량 반도체 부품 공급난으로 있어서 생산량 자체가 좀
줄었거든요. 감소폭이 아주 큰 건 아닙니다. 생산 판매에 있어서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에서 5% 정도 감소했는데 그런 부분을 치고 보면은 주목되는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 만도라든가 SL 같은 경우 보시면 SL은 1분기 예상 실적은 한 250억대였는데 발표치는 400억대 넘었기 때문에 예상을 훌쩍 상회했거든요. 예. 그래서 SL 같은 경우는 LED 램프인데 지속적으로 친환경차라든가 최근에 나온 신차들에 있어서는 LED 램프에 대한 탑재량이 증가하면서 2분기에도 실적 선방이 좀 주목이 되고 있고 예. 만도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를 주목해야 되는데 북미 시장에서 상반기 전기차 판매나 중국 시장에서도 조금 부진한 생산량이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증가되는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일단 만도는 부진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예상을 선방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그동안에 수주 잔고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2분기의 선방에 대한 가능성도 높게 보고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기대치를 높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올여름 완성차 업계의 노조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의 경우 이번 주까지 사측이 결단이 내리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한다고 그랬고요. 이 르노코리아 경우에도 이 올해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을 했는데요. 파트너님, 이 네. 파업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2016년도에 파업이 좀 길었거든요. 근데 예. 파업의 내용을 잠깐 보면은 요거예요. 임금은 사측에서는 89,000원 인상, 노조 측은 165,200원. 배 차이가 나죠. 네. 그리고 성과급 같은 경우는 사측에서는 성과급 200% 플러스 350만 원. 그다음에 노측에서는 순이익의 30% 성과급으로. 그러니까 격차가 크긴 합니다만 네. 과거에 보면 이런 파업이 일시적으로 단기적인 악재의 요인으로 주가에 뭐 긍정적인 방향성보다는 변동성을 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한쪽 방향으로 밀고 가기보다는 주가에 좀 위아래 등락을 주는 변동성에 영향을 줬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파업이 지속되고 장기화되면 좀 우려스럽습니다만 예. 이번에는 그렇게 장기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6월 22일 날 교섭이 결렬됐고 그럼 7월 13일 날 교섭을 다시 진행해서 이날 결렬 시 파업을 돌입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예. 뭐 이번에 이 파업은 장기적으로 가기보다는 일정 부분 뭐 파업할지 안 할지 제가 노조에 참여해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다만 파업이 진행이 된다면 주가의 어떤 긍정적인 분들은 아주 부정적이거나 아주 긍정적인 어떤 해석보다는 변동을 좀 줄 수 있겠구나 정도로 봐주시고 뭐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적으로 뭐 추세적으로 향후 기업의 가치까지 훼손시킬 만큼의 장기 파업의 우려는 이번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에 반도체 공급 차질 우려가 생긴 이후에 자동차의 신차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지금 이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예요.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 떠나서 정말 수요가 침체되고 소비 지갑이 얇아지고 예. 오토로라는 자동차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실적으로 신차 가격도 비싸졌는데 차량 구매되는 내구재 소비하고자 하는 소비상이 감소할 경우에 차량 판매 대수는 감소하겠죠. 또는 급감할 수도 있다는 표현을 쓰겠죠. 이렇게 보는 우려의 시각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현재 경기 침체로 돌입해서 침체 상황이 계속 길어질 것이다라는 우려는 좀 과잉한 해석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유인즉 그것은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예기치 못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유가 상승 및 일부 원자재 가격 급등이 나왔던 거잖아요. 예. 이것이 정점 찍고 가라앉고 억제가 된다면 경기 침체나 소비 우려에 대한 것은 좀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런 우려는 항상 있습니다만 반면에 이 포인트 보셨으면 좋겠는 게 최근에 출고 대기 시간들이 여전히 출고 대기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뭐 카니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10개월 이상 걸린다는 얘기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생산에 대한 또 수급난이 해소되면서 출고 대기 시간이 좀 짧아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대기 수요는 여전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 둔화 우려라는 어떤 심리보다는 여전히 대기 수요가 좀 앞서고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주목할 것은 상반기에 인피니어라든가 르네상스 등 해외 차량 반도체 회사하고 직접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차량 반도체에 대한 수급난은 일정 부분 해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 따라서 최근에 카니발도 그렇고 10개월에서 25개월, 그랜저도 그렇고 신차들의 출고 대기 시간이 점점 짧아지면서 하반기에는 생산량 증대 효과가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너무 앞서서의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소비 판매 둔화 이렇게 과도한 해석은 아직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자동차주 2분기 실적도 괜찮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하반기 반도체 공급 확대도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반기 자동차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그리고 자동차주들이 특이한 것은 올해 신저점을 증시도 평균의 종합주가시도 신저점이잖아요.
IT는 뭐 당연히 신저점이에요. 예. 유난히 자동차 업체들은 올해 상반기 지금까지도 신저점이 아닙니다. 3월 달에 외바닥 저점을 기초 끊어놓고 지금은 쌍바닥 과정의 가능성의 눌림 구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듯이 소비 침체 우려에 대해서 완전히 반영되지도 않았고 갈팡질팡하게 약간 눈치 보고 있는 과정들인데 포커스를 어떻게 봤으면 좋겠냐면 생산량 판매의 감소보다도 하반기에 좀 증대될 가능성. 근데 더 중요한 건 아까 했지만 인센티브 절감이에요. 과거에는 북미 시장에서 인센티브 절감하는 걸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예. 부진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감히 단행하기 쉽지 않았었는데 이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차량에 대해서 효과 소비자들 인식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친환경차와 새로운 신차들에 대한 대기 수요는 여전히 더 강하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는 현대차하고 기아에 대한 신차 모델들에 있어서 효과가 상당히 좀 호전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예.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는 걸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자동차주들은 저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봐요. 과거 내연기관일 때는 엔진기관에 있어서는 역시 해외 독일이라든가 유럽의 글로벌 브랜드 메이커들이 여전히 판매 효과가 있습니다만 이제 친환경차 시대로 바뀌면서는 전기차에서는 현대기아차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이 유효하지 않겠느냐. 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기아차를 자동차 부품들 저가 매수세, 지금 현재 눌림 매수세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자동차주나 부품주 중에서 종목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종목 관심을 보면 완성차는 전 기아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품업체는 자율주행에 관련되면서 서스펜션 쪽에 만도 그리고 LED 램프 쪽 SL을 지속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수창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